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때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 조작했다. 천안함은 좌초된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34차례나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창현 전 서프라이즈 대표입니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한미 좌연 하부 스크래치를 지웠다. 증거를 인멸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은 명예를 훼손당했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했고요.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무죄 선고의 근거는 비방 목적이 없었다. 공익의 목적이었다. 이런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는 합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온갖 괴담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천안함 46 용사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고법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다. 비방 목적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2심에서는 공익목적 사상과 학문의 영역으로 둔갑이 됐습니다. 이 판단대로라면 어떤 악의적인 괴담이라든지 선동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 법원장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안함 사건은 5개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조사에. 그래서 5개 나라 73명이 92일에 걸쳐서 조사를 벌였고 수많은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였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 구조를 게을리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반복이 34차례나 됐습니다. 이것은 공익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네. 고영주 전 방문전 이사장의 2심 판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좀 오래돼서 이렇게 가물가물합니다. 예. 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 문제다. 저부터가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이 제가 고영주 전 이사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인용해드린 그 신상철 씨의 그런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영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신상철 씨의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고 공익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상과 학문의 영역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최근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법관도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여러 개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 원장께서는 법관도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한 사안을 놓고 법관의 견해가 너무나 다르다면 많은 국민들은 어떤 판결에 있어서 정말 법관이 걸리는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너무나 다른 상이한 그런 판단을 볼 때 피고인에 따라서 또는 비방 대상에 따라서 판결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들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법관도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요미수죄라는 이름도 아주 낯선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A 이모전 기자가 있습니다.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제보자가 있습니다. 지모 씨라는 사람인데요.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원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그 증인 지 씨의 불출석 사유 언급 없이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검찰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보라고 그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재판부가 얼마나 성의가 없었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 씨의 페이스북을 저희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공판 하루 전인 하루 전에서야 소환 통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그런 주장을 써놨습니다. 불과 공판 하루를 앞두고 증인 소환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루 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입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증인의 소환장을 발부하고 그것이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연락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하루 전에 알게 됐다.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을 거론하면서 이를 핑계로 페이스북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글을 띄웠어요. 그렇다면 재판부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까? 제가 그 사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건 검색을 해봤더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불출석했음에도 재판부는 검찰 측에만 소재지를 다시 알아보라 이렇게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증인의 불출석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또 안 나온다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글쎄, 소재 탐지 촉탁이나 구인영장 발부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인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재판부의 재판 사항이라 제가 그 가부, 당부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면 그러면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왜냐면요. 이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아니면 말고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